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벌써 2024년도가 5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의 중간까지 다 와가는 시점에 올해 가장 많이 팔린 가성비 중고차는 어떤 게 있는가, 제가 근무하는 수원 지역에서 판매량을 체크를 직접 해보면서 어떤 차량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뭘까? 당연히 그랜저 아니에요? 그랜저도 탑5 안에 무조건 들어가지. 하지만 그랜저의 판매량 2배를 넘는 차가 있다. 근데 이 주차장에는 없어요. 왜냐면 주차장을 보면 천장이 높잖아. 그리고 이 주차장은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주차 차 한 대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20만 원이 넘어. 한 달에. 그러면 이 한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가 들어가는 자리란 말이야. 120만 원이 넘는다, 한 달에 이 주차료가. 그래서 이런 비싼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차종이 있지. 포터야. 포터가 판매 대수를 보니까 이번 연도에 4,700대가 수원에서 팔렸더라고요. 그런데 포터는 보여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화물이잖아. 그래서 오늘은 화물을 좀 빼놓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차를 기준으로 등수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포터 빼면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뭘 것 같아? 그래도 그랜저 아니에요? 나도 그랜저일 줄 알았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많이 팔린 차는 더뉴 카니발. 더뉴 카니발이 2,100대가 넘게 팔리면서 이번 연도 중고차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차입니다. 그러면 카니발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아기가 한 2달 뒤에 태어나요. 근데 아빠가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패밀리카를 편한 거를 이제 사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뭘 살까를 고민해보니까 아기가 이제 첫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카니발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번에 뭐 육아박람회에서 싸게 애기용품을 많이 판다 해서 가보니까 유모차, 뭐 카시트, 킥보드 같은 것까지 애기용품이 진짜 너무 많고 거의 두 손에 못 댈 정도로 사왔단 말이에요. 그런 짐들을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여행이라도 한번 가면 저랑 뭐 와이프랑 애기 짐까지 다 챙기려고 하면 정말 큰 차가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하물며 애기가 2명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얘밖에 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카니발이 대체가 불가능한 차종이고, 더뉴 카니발이 많이 팔린 게 연식 대비해서 금액이 괜찮기 때문에 카니발을 많이 선택을 하는 거고, 연식은 이제 18년식, 19년식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금액은 1,000만 원대 후반, 2,000만 원대 초반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얘보다 더 전 모델인 올류 카니발도 1,600대가 넘게 팔리면서 판매량 탑5 안에 들 정도로 많이 팔린 차종이에요. 그리고 사업자분들도 이 카니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게 9인승 이상 카니발들은 부가세 환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세금 혜택도 많아가지고 사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효자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차는 뭘 것 같아? 이번에는 진짜 그랜저 아니에요? 사실 카니발 다음으로 많이 팔린 차가 스타렉스더라고. 하지만 오늘은 자가용으로 운전을 하는 차를 위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스타렉스는 빼놓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타렉스는 1,900대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카니발이랑 스타렉스는 똑같은 차 아니에요? 둘 다 대형 RV로 속하긴 하거든요. 안에만 타봐도 소재나 내장재, 카니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요.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화물 수송이나 사람을 많이 태울 때 쓰는 거라서 용도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많이 팔린 차가 뭐야? 그랜저가 나오는 거죠. 놀랍게도 난 그랜저 IG가 그랜저 HG보다 판매량을 역습을 한 줄 알았는데 24년도에 팔린 매물을 체크해보니까 그랜저 HG가 그랜저 IG보다 많이 팔렸더라고요. 물론 그랜저 IG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랜저 HG는 1,900대 정도가 팔렸고요. IG는 1,700대. 더뉴 그랜저 IG가 많이 안 팔렸을 것 같은데 1,500대 이상 팔렸더라고요. 사실 HG는 장점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잠깐만 요약하자면, 일단 차급시 높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감가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는 친구예요. 더뉴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는 21년식, 뭐 20년식 이런 차들이 2,000만 원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랜저 IG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많이 내려가서 1,000만 원 중반 후반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랜저 HG 판매량이 가장 높은 이 차는 2011년도부터 나와가지고 2017년에 출고가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나온 차다 보니까 2011년식, 12년식은 진짜 5,600만 원이면 구하고요. 그리고 2016년식 이런 것들은 1,000만 원 초반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요거 지금 LPG라 좀 비싸네. 9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 금액대에 이 정도 사이즈의 넓은 공간, 얘는 또 뒷좌석도 굉장히 넓고 트렁크도 굉장히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충분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격, 옵션, 공간, 그리고 그랜저라는 이름까지 다 잡았기 때문에 얘는 판매량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차가 아닌가. 제가 지인들한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사야 될지 고민 중이라면 생각한 예산에 그랜저를 사라. 그러면 후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로 좋은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
3위를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판매량이 많아졌어? 놀랬거든요. 팰리세이드입니다. 1700대가 넘게 팔렸어요. 가장 핫했던 산타페가 지금 1170대, 그 소렌토는 1060대로 팰리세이드가 두 강자를 이겨버렸어. 얘는 심지어 그래도 괜찮은 거 사려면 아직까지 2천만 원 중반부터 시작이고 조금 옵션 들어가 있는 것들은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많이 팔린 차종 중에 하나로 나오니까 신기할 따름입니다. 산타페랑 소렌토보다 왜 많이 팔린 거예요? 용도가 달라요. 산타페랑 소렌토는 중형 SUV고요. 얘는 준대형 SUV예요. 카니발은 싫은데 좀 넓은 사이즈의 차를 사고 싶다. GV90이 나오기 전까지는 얘보다 사실 큰 차가 없어. 어떻게 보면 카니발이랑 비슷한 게 대체할 차가 없는 SUV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급도 뭐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등급도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패밀리카로 고민해 봐야겠네요. 네 번째 보여드릴게요. 이 두 차종 중에 하나거든요. 과연 뭘까요? 동급 매물입니다. 경쟁 차종이에요. 근데 이 차가 압승을 했습니다. K5입니다. 소나타도 판매량이 낮은 건 아니에요. 소나타가 거의 1100대 가까이 팔렸고요. K5 DL3 모델은 1400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30% 정도 이 K5가 더 많이 팔린 거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이유로 판매량이 결정되는 줄 알아? 자동차는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과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디자인이 맞습니다. 엔진도 똑같고 다 똑같아. 소나타 디자인 보십시오. 나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거든. K5가 잘못했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 디자인 때문에 K5가 압승이다. 그리고 중형 세단의 수요가 아무리 줄었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랜저는 좀 과한 것 같아요. K7은 좀 과해요 하시는 분들이 대안으로 많이 선택할 수 있고 실내 공간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현대 기아의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가 실내 공간 뽑아내기거든요. 얘를 실제로 타보잖아요. 제네시스 G80보다 살짝 좁은 정도. 실제로 그랜저는 타보잖아요. 제네시스 G80보다 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수입차들이랑 비교를 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현대기아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옵션 넣기. K5가 외지가는 BMW 3 시리즈, 5 시리즈보다 옵션 좋을걸? 그러니까 풍부한 옵션에 공간까지 있으니까 K5나 소나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디자인도 너무 예쁘잖아. 마크 떼면 진짜 람보르기니다. 죄송합니다. 5위는 기다리는 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번외로 5위를 소개하고 나서도 몇 대 더 가성비 있는 차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바로 5위 공개하면 올류 모닝입니다. 레이가 더 많이 팔리지 않아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올류 모닝 같은 경우는 1300대가 지금까지 판매가 됐고 더 뉴 레이가 많이 판매가 됐더라고요. 레이 중에서는 더 뉴 레이는 한 1100대 가량 판매가 되었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올류 모닝이 이겼습니다. 올류 모닝 같은 경우도 중고차 시세가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 더 뉴 모닝, 올류 모닝 JA 이런 차량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꾸준히 많이 나오는 차량이에요. 우리 또 딜러들 말에 모닝은 그냥 무조건 사놓으면 나간다. 그만큼 딜러들이 좋아하는 차거든요. 좋아하는 차일수록 경쟁이 심하고 경쟁이 심할수록 사왔다가 대팔 때 갭 차이가 적어지는 겁니다. 마진이 거의 없어도 무조건 매입을 하는 차예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분들도 구매했다가 대팔 때 손해액이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구매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외로 용도가 다양합니다. 출퇴근으로 가장 가성비 있는 차를 한 대 사려고 한다. 그리고 내 와이프가 이번에 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려고 한다. 뭘 사줘야 될까? 주차도 못 할 것 같아요. 모닝,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닝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탑5까지 끝났지만 이 차는 왜 순위에 없었을까 의아할 차입니다. 아반떼 AD인데요. 실제로 거의 순위권에 근접했어요. 1200대 정도가 팔렸기 때문에 탑5에 준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를 원하시면 아반떼 AD보다는 삼각대로 살짝 한번 눈을 돌려보시면 200만 원 추가로 연식을 막 3년, 4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K3가 있어요. 판매량이 한 700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반떼보다 디자인도 좀 낫고요. 가격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중형 세단들은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더 좋은 차들을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팰리세이드보다 더 의외의 차를 보여드릴게요. G80입니다. 1세대가 1180대 정도가 팔렸고요. 새로 나온 모델도 1200대 비슷하게 팔렸습니다. 심지어 GV80도 800대가 넘게 팔리면서 고가의 차량인데도 많은 판매량을 보여줬는데요.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많은가 봐. RG3 사러 오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얘도 구매 팁을 살짝 드리자면 얘는 출시가가 정해져 있고 내가 원하는 옵션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이제 완성시키는 느낌이거든요. 등급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살 때는 신차 카탈로그를 보고 여기에 어떤 옵션이 있고 어떤 옵션이 나한테 필요한지를 체크해서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를 사야지만 좋은 구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산 차의 인기 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올해 많이 팔린 차 기준으로.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수입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 인기 순위도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